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계절인 봄이 찾아오겠죠? 연애에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인가 싶기도 하지만 좋은 날이 있겠죠, 뭐. 사랑만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또 이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많이 읽어드렸던 정영욱 작가님의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헤어짐의 추억과 만남의 기다림 속에 있는 모두에게 가닿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님은 살면서 상처와 기대를 주고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120편이 넘는 글을 통해 나누고 있죠. 이 책 다시 사랑하고 살자는 말은 헤어짐과 만남의 어딘가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것이 어떤 깊이와 너비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시 사랑을 기약하고자 말합니다. 다시 사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꽃길만 있길 바라며 책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릴 땐 띄어쓰기 없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줄 알았지만 이젠 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보폭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도 그건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닌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은 의미에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다르지 않다. 만남에 있어 적당선에 물러남은 그와 그가 이어짐에 0점이 잡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멀어짐은 곧 이어짐. 애증과 같은 관계의 패러독스. 가장 미워했던 애인과 가장 사랑했던 친구에게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유독 겨울이 늦던 해의 11월이었다. 새로 개업한 일을 축하한다며 만나자는 말을 먼저 건넸다. 우리의 만남,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때마다 어색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다. 그와의 사이가 어색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서로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쌓여있는 행보들이 어색했다. 서로 껴안기만 하면 그날의 하루를 알 수 있는 사이였는데 이젠 따분한 말로써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니. 그러다 갑자기 평소 묵혀두었던 말이 삐죽 튀어나왔다. 요즘 내 생각 많이 나더라. 그는 피식 웃으며 답한다. 갑자기 예전 생각에 잠기는 거야? 우리 여행을 자주 갔던 계절이라 그런가?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마저 이야기한다. 옛날엔 창창한 미래만 생각하며 달렸는데 요즘은 꾀죄죄했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지 않았다. 둘 다 하하호호하며 예전 이야기, 서로가 어딘가 홀린 듯 미쳤던 기억들, 받은 선물 따위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그동안의 만남에 대해서도 묻는다.
그에게 집적되던 사람들이나 잠시라도 만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는 요즘 조심스럽게 만나보는 사람이 있다 말하곤 혀 끌끌 차며 나보고 적당히 후리고 다니란다. 나는 물어본다. 그래서 만나는 건 재미있어? 그는 답한다. 재미있지. 알잖아. 엄청 오랜만에 생긴 감정인데. 몇 년을 죽자고 연애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또 한참 후에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조언하며 응원한다니. 누가 보면 정말 미쳤다. 개업을 축하한다며 꽃을 건넨다. 늦었지? 알잖아. 내가 좀 느려. 괜한 말을 더한다. 그는 인화된 내 사진 몇 장을 선물로 건넨다. 이사를 하면서 숨겨진 사진을 발견했다고. 자고 있는 거, 부산에서 찍은 거, 크리스마스에 동네 카페에서 찍은 거. 사진 속에 나는 앳돼 보였다. 아까 말한 그 사람 있잖아. 그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나 이후로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물론 많은 사람을 거쳤지만 이렇게 진지한 만남은 처음이라고. 그가 사진을 건넨 이유, 정말 이사를 하면서 사진을 발견해서였을까? 나 아닌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꼭 간직해왔던 거 아니었을까? 잠시 생각에 빠지다 이내 말기로 했다. 건네준 사진을 보며 그가 만나는 사람이 어릴 때의 나보단 제법 쓸만한 사람이기를 속으로 빌었다. 그날에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그와 만날 수 있는 날이 마지막임을 얼핏 직감했다.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에 따라 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서로의 바람에 따라 앞으로의 만남이 아프지만은 않기를. 순탄히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기를. 내가 그날 만나자고 했던 이유, 네가 헤어질 때 했던 말처럼 너보다 좋은 사람이 없더라 말하고 싶어서였지만 하지 않고 집에 왔다. 가장 미워했던 애인과 사랑했던 친구가 떠나는 기분이었다. 다 했다는 찬란함에 대하여. 마음을 다했다. 전부 썼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만남은 내 삶의 긍정적인 추억이자 앞으로의 양분이 됨을. 누가 보면 집착이고 미련이며 찌질함에 가깝더라도 나는 곧 떠나갈 것에 대해 마음을 다하고자 애쓰는 편이었다. 쓰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최선의 예의라 생각했으니 다 쓰지 못한 마음은 간직하기에도 그렇고 버리기도 애매해서 안타깝기만 한 비련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본 사람은 안다. 쓰임을 다한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무엇을 향해 다 쏟아낸 마음은 곧 잊을 수 없는 찬란했던 시절이라 기억되리. 삐뚤빼뚤 일기장에 적어놓는다. 만 개의 공백. 어느 나라에서든 공백을 한 개체의 활자로 삼아 문장의 글자 수를 가늠한다.
그러니까 잘 가요 당신. 이 문장은 6개의 활자로 보이는 8자의 문장인 것이다. 모든 문장은 보이지 않는 호흡도 그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침표 하나 없는 수만 자의 한 문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잘 가요. 그리고 1년이나 걸렸다. 당신까지. 겨우 6개의 활자처럼 보였지만 대략 책 한 권 펴낼 정도의 글자 수였다. 겨우 6개의 활자처럼 보였지만 대략 책 한 권 펴낼 정도의 글자 수였다. 그 안에 10,000개의 공백은 기다림이요, 침묵이고 때론 원망이며 무너짐이었다. 매일 호흡이 가빠 그 안에 쉼표 365여 개 정도는 더 들어가 있었다.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말해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공부가 필요한 걸까요? 이대로 가면 관계가 어긋날 것만 같아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오늘은 연애를 좀 잘한다며 자부하던 지인에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지금은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한 사이라고. 서운함을 자주 내색한 후론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만 같다고.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와다다다 쏟아내 봅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네요. 그러려니 하래요. 그러려니. 그럴 땐 너무 신경 쓰면서 만나지 말래요. 혼자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 만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해요. 초단위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곤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건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왔냐고요. 나는 답합니다. 2시간이 넘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하다고. 마음이 떠난 걸까? 더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확 질러보래요. 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말해버리래요. 솔직함이 답일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너는 모르겠죠. 1달 전에만 해도 엄마에게 아주 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설레발을 쳤었습니다. 요즘 따라 안색이 어두워 보였는지 방에 들어가는 날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엄만 내가 차이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속상한 마음에 괜히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나는 지친 마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내 다정함 하나에 하루에 볕이 들고 내 무심함 하나에 깊은 천둥이 칩니다. 들쑥날쑥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려니가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다 포기하다를 반복하고요. 자꾸 앞선 미래를 그리다 좌절합니다.
이 모두 당신만 떠오르는 나의 마음이 파도치듯 나를 흔들어 놓는 거겠죠. 많은 시간 이렇게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이 말이 끊이질 않아요.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본대요. 이렇게 뒤에서 좋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드문데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고 있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보는 눈이 없대요. 쉬지도 않는 당신 고민에 지쳐서 귀가 아픈 걸까요? 말하기도 입이 아픈 걸까요? 그래서 적당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걸까요? 그것보다 과연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보는 걸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걸까요? 요즘 내 주위의 이야기는 온통 이런 고민으로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한데도 너는 모른 채 잠들겠죠. 나는 이렇게 분명한데 너는 답이 늘 불분명한 것처럼. 정말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사람 보기 드물다는 거. 나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너만 좋아해주면 다 괜찮다는 거. 모두가 몰라줘도 너만 알아준다면 전부 다 괜찮아질 사실 다시 말해줄까요? 나만큼 좋아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안아줄 것만 같아서 되뇌어 꺼내봅니다. 나만큼 좋아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로. 솔방울을 밟아버렸어요. 걔도 밟힐 줄 몰랐고 나도 밟을 줄 몰랐던 거겠죠. 어려서부터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해? 아니, 왜 생각이 그쪽으로 새는 건데? 따위의 말들 말입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고등학생 때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뭐 그리 귀찮은지 슬리퍼를 자주 애용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찍찍 끌며 다니곤 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며 젤리를 하나 사 먹자느니 쌤은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느니 쓰잘데없는 잡담을 하는 와중에 질질 끌던 슬리퍼가 거리에 놓여있던 솔방울을 툭 걷어찹니다. 꽤 큼직했는데 워낙 가벼워서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저 멀리까지 가서 내리막길을 타고 대굴대굴 굴러가요. 솔방울이 말이에요. 나는 또 아무렇지 않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질질 끄는 걸음과 끌지 않는 걸음을 반복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몸이 약간 휘청했습니다. 발목이 삘 정도는 아닌데 뭔가 큼지막한 걸 밟고 휘청. 아니나 다를까 아까 걷어차인 솔방울이더군요. 친구들이 웃어요. 쟤 뭐 하는 거냐고. 혼자 넘어지려 한다고. 나는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까 내가 솔방울 찬 거 봤어? 그러나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찬 솔방울을 또 밟아버렸어, 방금.
이거 인연 아닌가? 주워가야겠어. 솔방울과의 인연이라뇨. 친구들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솔방울을 찰 때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어요. 인연이라고 말이죠. 처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난 어릴 때부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솔방울은 나에게 차이기 위해 어떤 속도로 자라왔을까요? 솔방울이 뒷동산의 숲에서 자라기를 얼만큼의 속도였을까요? 나는 또 그 거리를 걷는 고등학생이 되기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자라왔을까요? 그리고 솔방울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떨어졌을까요? 얼마만큼의 거리를 굴러와 거리 한가운데에 있었을까요? 나는 또 하필 왜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질질 끌다가 생각 없이 차버렸을까요? 좀 진부하죠? 이런 우연이라니요, 말하는 게. 그리고 차인 솔방울이 내리막길까지 도달하기까지 난 또 얼마만큼의 힘으로 걔를 걷어찼을까요? 하필 거기엔 왜 내리막길이 있었죠? 그리고 하필 내가 가는 길도 왜 그 내리막길이었을까요? 또 하필 내리막길을 굴러떨어진 솔방울은 나의 발이 닿는 그 길에 놓여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속도로 걷다 하필이면 솔방울을 그곳에서 밟았을까요? 또 하필이면 그때에는 슬리퍼를 질질 끌지 않고 밟았을까요? 서로가 전혀 모르는 속도와 기간과 거리와 마주침과 행동과 습관과 위치와 나이로 인해 연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쩜 솔방울과 나 같은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근데 우스운 건 첫 마주침 또한 기적과 같은 우연으로 맞닿은 연이겠으나 그땐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마주쳐서야 그 첫 또한 기적이었노라 깨우치게 되었죠. 혼잣말이 꽤 길었습니다. 나와 네가 그런 우연이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칩니다. 아니, 인연이기를요. 언제 마주치면 이 커다란 마음 가볍지만은 않았노라고 휘청해 주세요. 언젠가 솔방울을 걷어차고 밟아버렸어요. 걔도 밟힐 줄 몰랐고 나도 밟을 줄 몰랐던 거겠죠. 이제는 내가 솔방울인 양 먼저 내리막길을 걷겠습니다. 언젠가 나의 길이 곧 당신의 길이기를. 저만치 굴러떨어진 곳이 곧 당신의 귀갓길이기를. 지금은 인연이기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솔방울, 걔도 바라질 않았고 나도 바라질 않았으니 또 다른 마주침이 가능했으니. 이별은 최악이며 최악이다. 이별이 아픈 이유는 가장 위로받아야 할 날에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이다. 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손 내미는데 나를 밀어낸 건 정작 그 사람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최악이고 최악이며 모든 사람은
이별에 내성이 없는 미약한 생물이다. 당장이라도 둥둥 떠다니다 먹혀버릴 마음을 안고 사정없이 부유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 또한 없겠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지 않을 테죠. 하지만 어떤 마음은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마음이며 후회로 가득할 가치가 있는 만남이겠습니다. 예로 당신이거나 너이거나 그대에게로 향하는 마음 같은 것들.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릴 땐 띄어쓰기 없는 마음이 사랑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줄 알았지만 이젠 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보폭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도 그건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닌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은 의미에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다르지 않다. 만남에 있어 적당선에 물러남은 그와 그가 이어짐에 0점이 잡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멀어짐은 곧 이어짐. 애증과 같은 관계의 패러독스. 가장 미워했던 애인과 가장 사랑했던 친구에게. 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유독 겨울이 늦던 해의 11월이었다. 새로 개업한 일을 축하한다며 만나자는 말을 먼저 건넸다. 우리의 만남,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때마다 어색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다. 그와의 사이가 어색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서로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쌓여있는 행보들이 어색했다. 서로 껴안기만 하면 그날의 하루를 알 수 있는 사이였는데 이젠 따분한 말로써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니. 그러다 갑자기 평소 묵혀두었던 말이 삐죽 튀어나왔다. 요즘 내 생각 많이 나더라. 그는 피식 웃으며 답한다. 갑자기 예전 생각에 잠기는 거야? 우리 여행을 자주 갔던 계절이라 그런가?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마저 이야기한다. 옛날엔 창창한 미래만 생각하며 달렸는데 요즘은 꾀죄죄했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지 않았다. 둘 다 하하호호하며 예전 이야기, 서로가 어딘가 홀린 듯 미쳤던 기억들, 받은 선물 따위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그동안의 만남에 대해서도 묻는다. 그에게 집적되던 사람들이나 잠시라도 만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는 요즘 조심스럽게 만나보는 사람이 있다 말하곤 혀 끌끌 차며 나보고 적당히 후리고 다니란다. 나는 물어본다. 그래서 만나는 건 재미있어? 그는 답한다. 재미있지. 알잖아. 엄청 오랜만에 생긴 감정인데. 몇 년을 죽자고 연애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또 한참 후에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조언하며 응원한다니 누가 보면 정말 미쳤다. 개업을 축하한다며 꽃을 건넨다. 늦었지? 알잖아. 내가 좀 느려. 괜한 말을 더한다. 그는 인화된 내 사진 몇 장을 선물로 건넨다. 이사를 하면서 숨겨진 사진을 발견했다고. 자고 있는 거, 부산에서 찍은 거, 크리스마스에 동네 카페에서 찍은 거. 사진 속에 나는 앳돼 보였다. 아까 말한 그 사람 있잖아. 그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나 이후로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물론 많은 사람을 거쳤지만 이렇게 진지한 만남은 처음이라고. 그가 사진을 건넨 이유, 정말 이사를 하면서 사진을 발견해서였을까? 나 아닌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꼭 간직해왔던 거 아니었을까? 잠시 생각에 빠지다 이내 말기로 했다. 건네준 사진을 보며 그가 만나는 사람이 어릴 때의 나보단 제법 쓸만한 사람이기를 속으로 빌었다. 그날에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그와 만날 수 있는 날이 마지막임을 얼핏 직감했다.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에 따라 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서로의 바람에 따라 앞으로의 만남이 아프지만은 않기를. 순탄히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기를. 내가 그날 만나자고 했던 이유, 네가 헤어질 때 했던 말처럼 너보다 좋은 사람이 없더라 말하고 싶어서였지만 하지 않고 집에 왔다. 가장 미워했던 애인과 사랑했던 친구가 떠나는 기분이었다. 다 했다는 찬란함에 대하여 마음을 다했다. 전부 썼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만남은 내 삶의 긍정적인 추억이자 앞으로의 양분이 됨을. 누가 보면 집착이고 미련이며 찌질함에 가깝더라도 나는 곧 떠나갈 것에 대해 마음을 다하고자 애쓰는 편이었다. 쓰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최선의 예의라 생각했으니 다 쓰지 못한 마음은 간직하기에도 그렇고 버리기도 애매해서 안타깝기만 한 비련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본 사람은 안다. 쓰임을 다한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무엇을 향해 다 쏟아낸 마음은 곧 잊을 수 없는 찬란했던 시절이라 기억되리. 삐뚤빼뚤 일기장에 적어놓는다. 만 개의 공백. 어느 나라에서든 공백을 한 개체의 활자로 삼아 문장의 글자 수를 가늠한다. 그러니까 잘 가요 당신, 이 문장은 6개의 활자로 보이는 8자의 문장인 것이다. 모든 문장은 보이지 않는 호흡도 그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침표 하나 없는 수만 자의 한 문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잘 가요. 그리고 1년이나 걸렸다.
당신까지. 겨우 6개의 활자처럼 보였지만 대략 책 한 권 펴낼 정도의 글자 수였다. 겨우 6개의 활자처럼 보였지만 대략 책 한 권 펴낼 정도의 글자 수였다. 그 안에 10,000개의 공백은 기다림이요 침묵이고 때론 원망이며 무너짐이었다. 매일 호흡이 가빠 그 안에 쉼표 365여 개 정도는 더 들어가 있었다.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말해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공부가 필요한 걸까요? 이대로 가면 관계가 어긋날 것만 같아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오늘은 연애를 좀 잘한다며 자부하던 지인에게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지금은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한 사이라고. 서운함을 자주 내색한 후론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만 같다고.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와다다다 쏟아내봅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네요. 그러려니 하래요. 그러려니. 그럴 땐 너무 신경 쓰면서 만나지 말래요. 혼자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 만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해요. 초단위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곤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건넵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왔냐고요. 나는 답합니다. 2시간이 넘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하다고. 마음이 떠난 걸까? 더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확 질러보래요. 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말해버리래요. 솔직함이 답일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너는 모르겠죠. 한 달 전에만 해도 엄마에게 아주 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설레발을 쳤었습니다. 요즘 따라 안색이 어두워 보였는지 방에 들어가는 날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엄만 내가 차이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속상한 마음에 괜히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나는 지친 마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내 다정함 하나에 하루에 볕이 들고 내 무심함 하나에 깊은 천둥이 칩니다. 들쑥날쑥 평소에 감정 기복이 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려니가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다 포기하다를 반복하고요. 자꾸 앞선 미래를 그리다 좌절합니다. 이 모두 당신만 떠오르는 나의 마음이 파도치듯 나를 흔들어 놓는 거겠죠. 많은 시간 이렇게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이 말이 끊이질 않아요.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본대요. 이렇게 뒤에서 좋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 드문데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고 있대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보는 눈이 없대요. 쉬지도 않는 당신 고민에 지쳐서 귀가 아픈 걸까요? 말하기도 입이 아픈 걸까요? 그래서 적당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걸까요? 그것보다 과연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보는 걸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걸까요? 요즘 내 주위의 이야기는 온통 이런 고민으로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한데도 너는 모른 채 잠들겠죠. 나는 이렇게 분명한데 너는 답이 늘 불분명한 것처럼. 정말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사람 보기 드물다는 거. 나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너만 좋아해주면 다 괜찮다는 거. 모두가 몰라줘도 너만 알아준다면 전부 다 괜찮아질 사실 다시 말해줄까요? 나만큼 좋아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안아줄 것만 같아서 되뇌어 꺼내봅니다. 나만큼 좋아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로. 솔방울을 밟아버렸어요. 걔도 밟힐 줄 몰랐고 나도 밟을 줄 몰랐던 거겠죠. 어려서부터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해? 아니, 왜 생각이 그쪽으로 새는 건데? 따위의 말들 말입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들려드릴까요? 고등학생 때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뭐 그리 귀찮은지 슬리퍼를 자주 애용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찍찍 끌며 다니곤 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며 젤리를 하나 사 먹자느니 쌤은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느니 쓰잘데없는 잡담을 하는 와중에 질질 끌던 슬리퍼가 거리에 놓여있던 솔방울을 툭 걷어찹니다. 꽤 큼직했는데 워낙 가벼워서 느낌도 들지 않더군요. 저 멀리까지 가서 내리막길을 타고 대굴대굴 굴러가요. 솔방울이 말해요. 나는 또 아무렇지 않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질질 끄는 걸음과 끌지 않는 걸음을 반복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몸이 약간 휘청했습니다. 발목이 삘 정도는 아닌데 뭔가 큼지막한 걸 밟고 휘청. 아니나 다를까 아까 걷어차인 솔방울이더군요. 친구들이 웃어요. 쟤 뭐 하는 거냐고. 혼자 넘어지려 한다고. 나는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까 내가 솔방울 찬 거 봤어? 그러나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찬 솔방울을 또 밟아버렸어 방금. 이거 인연 아닌가? 주워가야겠어. 솔방울과의 인연이라뇨. 친구들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또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솔방울을 찰 때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어요. 인연이라고 말이죠. 처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난 어릴 때부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솔방울은 나에게 차이기 위해 어떤 속도로 자라왔을까요? 솔방울이 뒷동산의 숲에서 자라기를 얼만큼의 속도였을까요? 나는 또 그 거리를 걷는 고등학생이 되기를 얼마만큼의 속도로 자라왔을까요? 그리고 솔방울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떨어졌을까요? 얼마만큼의 거리를 굴러와 거리 한가운데에 있었을까요? 나는 또 하필 왜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질질 끌다가 생각 없이 차버렸을까요? 좀 진부하죠? 이런 우연이라니요, 말하는 게. 그리고 차인 솔방울이 내리막길까지 도달하기까지 난 또 얼마만큼의 힘으로 걔를 걷어찼을까요? 하필 거기엔 왜 내리막길이 있었죠? 그리고 하필 내가 가는 길도 왜 그 내리막길이었을까요? 또 하필 내리막길을 굴러떨어진 솔방울은 나의 발이 닿는 그 길에 놓여 있었을까요? 나는 어떤 속도로 걷다 하필이면 솔방울을 그곳에서 밟았을까요? 또 하필이면 그때에는 슬리퍼를 질질 끌지 않고 밟았을까요? 서로가 전혀 모르는 속도와 기간과 거리와 마주침과 행동과 습관과 위치와 나이로 인해 연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쩜 솔방울과 나 같은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근데 우스운 건 첫 마주침 또한 기적과 같은 우연으로 맞닿은 연이겠으나 그땐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마주쳐서야 그 첫 또한 기적이었노라 깨우치게 되었죠. 혼잣말이 꽤 길었습니다. 나와 네가 그런 우연이기를 바라며 이야기 마칩니다. 아니, 인연이기를요. 언제 마주치면 이 커다란 마음 가볍지만은 않았노라고 휘청해주세요. 언젠가 솔방울을 걷어차고 밟아버렸어요. 걔도 밟힐 줄 몰랐고 나도 밟을 줄 몰랐던 거겠죠. 이제는 내가 솔방울인 양 먼저 내리막길을 걷겠습니다. 언젠가 나의 길이 곧 당신의 길이기를. 저만치 굴러떨어진 곳이 곧 당신의 귀갓길이기를. 지금은 인연이기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솔방울, 걔도 바라질 않았고 나도 바라질 않았으니 또 다른 마주침이 가능했으니. 이별은 최악이며 최악이다. 이별이 아픈 이유는 가장 위로받아야 할 날에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이다. 나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손 내미는데 나를 밀어낸 건 정작 그 사람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최악이고 최악이며 모든 사람은 이별에 내성이 없는 미약한 생물이다. 당장이라도 둥둥 떠다니다 먹혀버릴 마음을 안고 사정없이 부유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면 상처 또한 없겠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지 않을 테죠. 하지만 어떤 마음은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마음이며
후회로 가득할 가치가 있는 만남이겠습니다. 예로 당신이거나 너이거나 그대에게로 향하는 마음 같은 것들.